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9월달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를 총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9월 24일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비트코인 거래소의 최후 통첩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명 계좌를 확보하라는 그 미션 때문에 우리가 송금할 때 원래 익명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검은 돈을 막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송금을 했나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것은 이제 은행 계좌와 연결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듣도 보도 못한 거래소들이 9월 24일까지 이 실명 계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은행도 몸을 많이 사리기 때문에 지금은 네 곳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그리고 코빗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군데가 통과됐기 때문에 최대한 이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도권으로 계속 코인이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추석 이후에 상황을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또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인이 이제 5월, 6월, 7월 폭락을 해가지고 거의 바닥이었는데 거의 3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5,700만 원, 6천만 원 이쪽 저쪽을 하는데 하루 거래량이 지금 20조까지 늘어났어요. 21조. 그러면 하루 거래되는 주식하고도 거의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 돈이 도는 거하고 코인에서 돈이 도는 거하고 상당히 역전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코인이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거래량이 많은데 폭락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경제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코인에 관련된 굿뉴스 하나는 이게 이제 AMC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CGV입니다. 영화 보는 데인데 이 미국의 AMC에서 이 대표가 그 올해 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영화 예매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대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생활에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지만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계속 실생활로 바꿔나가는 게 대세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부자들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지금 이제 9월 7일 날 비트코인이 법적 통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650만 명 정도 되는 경상북도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 나라에서 이 달러를 송금하고 받는데 수수료가 15% 이상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단을 하고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해서 이것을 지갑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30달러씩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데 뭐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라에서 이렇게 법정 통화가 비트코인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긍정적인 뉴스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비트코인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이제 세금이 거쳐지는 걸로 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도 뭐 변함없이 세금을 부과하겠다. 근데 지금 또 실갱이를 하는 게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이제 공제를 주식처럼 해달라. 그래서 세금 혜택을 좀 해달라라는 게 좀 대세고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정부 이야기인데 세금을 걷어가면 뭔가 보장성 금액이든 금융소득이든 뭔가 공제를 해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국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재난지원금을 엄청 뿌려댔어요. 왜냐면 돈을 찍어서 줘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못 받은 사람은 기분이 나쁜데 전반적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미국에 9,200만 명 정도가 모바일 결제를 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JP 모간이 핀테크 업체를 계속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페이팔 같은 경우도 핀테크 업체인데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페이팔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 나이트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 뭐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활용해서 돈으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고 얘기한 결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은행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2억 명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 뉴스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인베이스에 있는 메인 화면인데 코인베이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업비트 같은 거죠. 업비트처럼 거래소인데 여기서 그 재밌는 예시를 했어요. 뭐냐면 돈을 내가 송금을 하는데 은행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고 그리고 XRP는 3초에서 5초 정도 걸리고 그 USDC는 12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거, XRP를 이용하는 거, USDC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나누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은행을 이용할 땐 송금 수수료가 들어가죠. 30달러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XRP 같은 경우는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래세 이용하는데 세금 뭐 몇 프로는 내겠지만은 거의 빵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미국으로 돈을 뭐 보내고 받을 때 은행 가가지고 송금하고 그 뭐 환전하고 하지만 그 페이팔이라던가 지갑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제 계좌에서 미국에 있는 제 자녀나 가족들에게 송금을 비트코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걸 달러로 바꾸든 뭘로 바꾸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박. 그러면 송금 수수료가 거의 빵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 이 블록체인의 4차 산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 뭐 제가 보는 기준이 뭐 맞다 틀리고를 떠나서 대다수의 그 전문가들이 컴퓨터 전문가들이 볼 때 사라질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너무 재밌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그 바이낸스 샴퐁자오예요. 이 회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트위터, 외국은 트위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는 트위터를 많이 안 쓰는데 페이스북을 많이 쓰죠. There is so much disinformation in the world that if you believe everything you need, you will be quiet fool. 해서 뭐냐면 이게 네가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갖고 그 너의 삶을 이렇게 뭐 결정을 한다면 너는 뭐 가난하게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은 위기를 항상 그걸 붙잡는 거예요. 뭐 대공황이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엄청 빠졌을 때 멘붕이죠. 3000포인트에서 1300, 1400포인트로 빠지면 절반 이상이 빠진 거예요. 거의 멘붕 상태인데 그때 자금을 끌어들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를 몇 가지 종목을 사봤는데 다 100%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부자들은 이 리스크를 관리도 하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자본주의에서 성공을 하시려면은
리스크를 잘 활용해야 되고 리스크를 또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잃어버려도 된다 하는 그 정도의 돈을 또 투자하고 연구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작가 철인의 팁이었고요.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